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현재 수도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돌파했죠. 최종적으로 4,060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2023년에 가장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등록됐을 때가 2023년 8월이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투미 기준으로 3,868건인데 3월 거래량이 그것을 넘어선 거였어요. 이게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넘은 거라고 합니다. 자, 3월까진 그랬는데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두 가지 이슈가 터졌어요.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야당이 압승을 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가 됐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나 지연 관련된 지표가 속속 나오면서 기대감이 후퇴하기 시작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WTI 기준으로 87불을 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한국 통화정책 변화를 만들어요. 자, 이창용 총재는 원래 3분기 때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4분기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돌파했었고요. 코스피도 2,500선까지도 밀리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7에서 3.8 수준에서 4%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총선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3월에 늘어난 거래량 추세가 이어졌을까요? 일단은 아파트 실거래 등록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계약금을 먼저 내가 계약을 할 때 입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주에서 한 2주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렇게 본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업소에서 1개월 이내에 실거래를 신고합니다.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가장 많은 실거래를 신고하더라고요. 그러면은 4월 10일 이후의 시장 변화는 빨라야 5월 초가 되어야 확인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 9일 기준 4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서울은 3,086건이 등록됐고 경기도는 8,264건이 등록됐습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3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볼게요. 3월 아파트 거래량 4,000건 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4월 9일 기준으로 3월 아파트 거래량이 2,804건이 등록됐고 경기도가 8,255건이 등록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3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4월 아파트 거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3월보다 4월이 3월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5월 거래량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데이터는 적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5월 아파트 거래량 5월 9일 기준으로 서울은 144건이 등록됐고 경기도는 543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4월 아파트 거래량 4월 9일 기준 봤더니 서울은 120건이었고 경기도는 486건이네요. 4월 대비 5월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총선 이후에 각종 악재에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3월보다 4월, 4월보다 5월이 현재 데이터상으로 더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와 언론에 가득했었던 4월 위기설, 총선 이후에 정부가 간신히 맡고 있는 PF 사태가 터져서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는 의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창용 총재도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런 헛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런 위기설 때문에 내 집 마련 미룬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올 초에 상담을 해보면 집을 산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친지들까지 전부 반대한대요. 왜? 총선 이후에 떨어질까봐. 하지만 총선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는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이슈가 요즘 전세 가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전세 풍기 현상이 나는 곳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렸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하고 뭐 광명하고 고양시하고 이런 곳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계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라고 있어요. 자, 한국 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데 이게 2년 5개월여 만에 100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5월 첫째 주 6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0.1을 기록했어요.
기준선 100을 넘으면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기준선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은 것인데, 2년 5개월 만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통계상 확인이 된 겁니다. 기준금리 3.5%에서 100이 넘은 거예요. 작년보다 확실히 매물수가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이제 아실의 전세 매물을 보면은 작년 5월 9일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39,000건인데 현재 서울은 29,000건으로 한 10,000건 정도 줄어들었고요.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작년 5월 9일 날은 47,000건인데 현재는 37,000건이에요. 자, 전세 매물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실수자고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줘서 거래량과 좀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에 매매 매물수와 매매가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매매 매물이 많이 늘어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와 다르게 매매 시장은요, 무주택 실소자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유주택 갈아타기 매물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거 잘 좋은 가격에 팔리면 갈아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시면 좋냐, 아시다시피 올해 1월 이후에 아파트 매물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월 이후에 매물수가 증가했는데 지금 1월 이후에 급매가 늘었는지 이게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 부동산 매물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체크했던 것보다 급매가 늘었나, 물론 급매가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선호도 높은 지역은 급매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물수만 보고 급매가 같이 증가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도 지금처럼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2019년 6월의 설문조사에서 국가 미래에 위해서 집값을 하락해야 된다고 응답한 국민이 70%였어요. 자, 무주택자는 당연히 하락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주택자 중에서도요,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유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세와 연동된단 말이에요.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내 집 한 채 잘 있는 사람이 집값이 많이 변한다는 거 어차피 팔 수도 없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하나, 자녀 주택 걱정하시는 분들, 자녀가 뭐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본인 집은 해결됐어도 자녀 집 구할 때 어려울까봐 집값을 떨어지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진다고 하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서로는 높은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자산 가격은요, 정의로운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오랜 유튜버 생활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30대 무주택 가구가요, 출퇴근 편리한 지역에 내 집 마련하고 자녀 많이 낳을 정도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 전망에 저는 당위성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부동산 유튜버지만요, 주요 아파트 가격 보잖아요. 뭐 레미안 원밸리 40억부터 시작이잖아요. 잠실 엘스 24억부터 시작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20억대부터 봐야 되고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18억부터 시작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16억부터 있어요. 자, 이런 가격 보면 저도 억소리 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버블일까요? 자, 비싼 건 알겠는데 이걸 버블로 우리가 판단하고 나서 야,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 하는 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서인데 이 사는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도 그 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에 더 대출을 보태서 갈아타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일반적인 무주택자보다 주택 투자 경험도 많고 소득도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고가주택으로 갈아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래가 꾸준히 된다면 이거는 시장이 만든 가격이라고 일단은 인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꿈꾼다면 저는 두 가지를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희망과 전망을 분리하는 거. 자산 가격은 절대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보실 것은 매월 부동산에 가보며 상황을 들여보는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한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할 땐 집값 대폭락할 거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도 못 살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가보시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보세요. 야, 막 가라고 부동산 가라면 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냥 연말에 집 살 건데 지금 상황 어떤지 보러 왔다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동산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 악재에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수도권 거래량은 4월보다 많을 가능성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2년 5개월 만에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겼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통계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자, 내 집만 원을 꿈꾼다면 희망과 전망을 분리하고 수시로 부동산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쇼킹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선착순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에 모든 것을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7일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상담료는 6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가 끝나면 링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